사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헬스토픽을 내용들이 뭐 췌장부터 해가지고요.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실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평상시에 좀 궁금하신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인슐린이 이런 어떤 당분 대사, 단순하게 혈당만 조절하는 그런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와도 크게 관련이 있고, 또 인슐린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컨트롤하는지, 또 어떤 연관성과 어떤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계속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슐린의 화학적 성질과 합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사실 너무 좀 지루하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이 인슐린이 이제 베타셀에서 합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분비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인슐린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도 가지고 있고 소도 가지고 있고 돼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제로는 돼지 인슐린을 많이 씁니다. 돼지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슐린과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미노산 한 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소나 개의 어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슐린과 조금 화학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성질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제 의료용으로 치료용으로 사용하기가 조금은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인슐린을 직접 생산을 하거나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돼지 인슐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사람 인슐린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사람 인슐린의 분자량은 5,808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황화 결합으로 결합된 두 개의 아미노산 사슬입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이제 색깔이 있는 부위, 이 부분이 이제 아미노산 사슬인데요. 보라색이 이제 A 사슬, 그 다음에 분홍색이 B 사슬입니다. 그 사이를 빨간색 글자로 S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황화 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 네, 화학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은요, 잘 아시다시피 췌장 베타 세포에서 합성이 되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다른 세포들도 다 그 세포 내에서 그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에서 이 소포체 부착된 이제 리보솜에서 이제 그 인슐린 RNA가 이제 뭐 트랜슬레이션 되면은 프리프로 인슐린, 그러니까 프로인슐린보다 전구 물질이라고 해서 전구 인슐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 인슐린은 지금 그림엔 없거든요. 얘 분자량은 한 11,50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전구 인슐린, 프로인슐린이 소포체에서 절단이 되어서 프로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전구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펩타이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구 인슐린의 분자량은 한 9,00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프로인슐린의 이제 계략적인 어떤 모식도가 지금 좌측에 보이는 약간의 이제 동그란 E의 형태로 된, Q자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회색으로 해서 C 펩타이드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게 C 사슬입니다. 그래서 C 사슬, 그 다음에 보라색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보라색의 A 사슬, 그 다음에 분홍색의 B 사슬. 그래서 총 3개의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인슐린이 전구 인슐린이 골지체에서 더 절단이 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인슐린과 그 다음에 C 사슬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A 사슬과 B 사슬이 이제 이 황화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인슐린이라고 하고, 이 인슐린은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생리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C펩타이드, 원래 이제 이 C4-3죠. 근데 C4-3를 이제 뭐 커넥팅 펩타이드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C펩타이드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이 C펩타이드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생리적인 활성에 대해 가지고는 없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아직 잘 모른다는 책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도 이제 조금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릴 그런 어떤 내용인데, 어쨌든 이 전구 인슐린에서 이렇게 절단이 되어 가지고 인슐린과 C펩타이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슐린 한 개에 C펩타이드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화학적인 용어로 등몰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개수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과 C펩타이드는 이제 분비 과립이라고 하는 곳에 쌓여져 있다가 이제 이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분비 과립 속에는 인슐린과 C펩타이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최종 분비물의 한 5에서 10% 정도는 프로인슐린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슐린의 화학적 성질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합성이 어떤 과정으로 또 거기에서 함께 뭔가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즉 프로인슐린이라고 하는 큰 어떤 아미노산, 큰 펩타이드 단백질 덩어리가 이제 그 골지체에서 절단이 되게 되면 인슐린과 그 다음에 그 C 체인 C4-3 C펩타이드라고 불리고 C펩타이드로 똑같은 개수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간혹 이제 C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C펩타이드가 뭔지, C펩타이드 도대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C펩타이드가 이 프로인슐린, 인슐린의 전구 물질에서 인슐린과 함께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어떤 아미노산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펩타이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 C펩타이드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C펩타이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이제 기능들이 알려져 있는지, 앞으로 이제 나올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스 토픽은 이렇게 인슐린의 화학적 성질과 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듣기 전에는 아마 인슐린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뭐 어떤 치료제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가 한 번씩 주사 맞고 하는, 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주사를 놔야만 하는 그런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치료제 정도라고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료제가 아니라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의 어떤 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대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호르몬의 한 종류다라는 것을 또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인슐린이 합성되고 분비되는 과정에서 뭐 C펩타이드다라든지 이런 함께 파생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생명 활동, 그리고 우리의 체내 대사, 당분 대사뿐만 아니라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막 연결이 되고 많은 그런 어떤 상호 관련성을 다른 조직과 다른 세포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화학 물질들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획일적으로 또는 뭔가 어떤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해가지고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어떤 파악을 하거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조금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챙겨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뭔가 조금씩 알아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뭔가 좀 보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